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규제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허용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되는데요. 이번엔 과연 입법으로 이어질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던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들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헌재는 혼란을 우려해서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입법 시한 즈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고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 24주 등으로 한정하자거나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1년 반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해도 낙태했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은 받지는 않게 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낙태를 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낙태죄로 처벌받는 예는 없지만 먹는 낙태약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낙태약 유통의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폐기하면서 낙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점화된 낙태 논쟁이 입법 공백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헌법 불합치 판단 이후에 오히려 낙태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면서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된 사연이 꽤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연이에요.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4년) 전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세를 놓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거주할 계획을 알리면서 갱신을 거절했고요. 그러자 세입자는 실거주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만 적법한 갱신 거절이 된다면서 소명자료를 주지 못할 경우 허위 실거주가 되어 적법한 갱신 거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요.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니 계속 거주하겠다고 제게 통보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지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갱신 요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미흡합니다. 변호사님, 갱신 요구권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들어가서 살 거다, 실거주할 거다라는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를 정해놓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이 집에 들어가서 실제 거주한다는 사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9가지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9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거나 또 세입자가 집을 고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 자체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임대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 제도를 또 두고 있고 거기서 사유로 9가지를 두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사연에 나온 그 실거주 요건도 갱신 거절이 그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면 사연자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다라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절 사유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 세입자 말대로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까지 과연 제공해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네, 그 세입자가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 갱신 요구권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이 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그 법무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경우에 실거주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또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계속 그렇게 안내했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소명을 하라 마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네, 규정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실거주를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국토부와 법무부가 예시를 든 거는 이제 집주인이 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임차한 집인데 그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게 된 상황이라면은 뭐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또 뭐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서울로 직장 발령이 나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에 실거주할 필요가 생긴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직장 재직 증명서나 뭐 발령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고요. 또 집주인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해당 주택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자녀의 청첩장 등을 입증 자료로 세입자에게 제시하면 된다고 그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많은 개인정보들을 오픈을 해야지 되는 경우인데 근데 사실 이런 자료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오늘 사연자도 사실 그런 경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연자처럼 정근이나 결혼 등의 사유 없이 그냥 부모님 집에 살다가 자기 소유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건데 입증까지 해야 하냐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런 일로 지금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행정부와는 상반되는 판단이죠. 판례는 그 근거로 실거주 목적의 사유는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사태를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임대인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임대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또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 특성이 있고 또 주임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안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어쨌든 소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없고 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 의무가 없다고 일단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네.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려는 집주인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판결이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실거주를 의심할 만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냥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는 말만으로도 그냥 간명하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판례는 1심 판결이어서 향후에 또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그 질문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보고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일단 판례가 제시한 바대로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까지는 아닌 네. 걸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판례가 누적된 것도 적고 그리고 이게 근거로 저희가 말씀드린 1심 판결이 1심이어서 이게 지금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참 이런 갱신 거절 요구 관련된 분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